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편성은 쉽게 짜여졌습니다. 안정적인로 마무리가 됐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대박도 발생이 되면서 당혹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부산 일경주 강재원의 김광석으로 229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에서는 하수영의 기습작전이 통하면서 김동관이 고전하고 말았는데 결국 950배라는 초대박이 발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적중하지 못했습니다만 경륜왕 봄은 왕대박 코너에서 1번과 6번으로 950배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특성급 경주에서도 유다운의 2톤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김희준이 고전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853배라는 배당이 발생이 되면서 당혹감을 주고 말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쉬웠었는데요. 전일 해설 방송에서 파업 선수들 묶어서 이태호의 유다운을 공략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호의 유다운이 들어왔었더라면 161배였었는데요. 아쉽게 직선에서 유다운이 추입으로 이태호를 넘어서게 되다 보니까 복승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복승 배당도 83.7배라는 고액 배당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너무나 아쉬웠었던 경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복승 중심으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 좀 말씀을 드릴 걸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4경주는 경주 분석대로 경주가 진행되면서 좋은 배당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철 머리다 말씀드렸어요. 이영민하고 김주석보다는 희속감이 좋은 배수철을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수철이 이영민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0.5배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경륜왕만 단독으로 적중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박상훈까지 묶어서 전주팀 공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착순권 진입하면서 쌍복승 19.4배까지 적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성에서 배수철, 이영민, 박상훈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3쌍 47배까지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1호 경주는 결승 진출에 실패한 강자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짜여진 경주가 많습니다. 부산 우스컵, 광명 우스컵 후반부가 그런데요. 선발급 경주하고 우스컵 초반부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물론 강급별 결승 경주도 변수가 많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충분히 배당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성급 경주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파업과 비파업으로 초반부 맞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선발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윤우가 전일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윤우는 결승 가기 힘든 편성이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이윤우 강자로 나설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윤우 입장에서는 경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유현정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대단했습니다. 유현정 타종부터 때렸는데 막판 뒷심부적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경주를 주도해 나갔었다는 거 이윤우가 유현정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추입 가능하죠. 이윤우가 누구 챙겨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이윤우와 유현정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대로 이윤우가 욕심을 낸다면 유현정이 욕심을 낸다면 이윤우가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창건, 박태호, 경합입니다. 여기에 최근식도 이번 회차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창건이 생각만큼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근식이라든지 박태호가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근식도 몸 상태가 좋습니다만 좀 박태호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일도 마크 몸싸움 빼앗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속감도 좋기 때문에 박태호가 가게 된다면 광주팀 문성훈도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최근식이 광주팀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박태호 최근식 양분해서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 양승용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득점만 높다 뿐이지 양승용이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악성이 기량과 실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승용과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배악성은 김병도 넘어섭니다. 신영국까지 불러드릴 가능성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 이번 편성도 까다롭습니다. 정진욱과 김기동이 힘대결이에요. 여기에 고광종이 과연 이들을 상대로 직선 수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선수가 또 개인적인 친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승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기동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고강종이 선행선수 2명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겁다는 점, 마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아무래도 김일규가 이래저래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현 있죠. 이상경도 결승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경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협공 세력이 많기 때문에 김일규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광면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은우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머리죠. 실력 기량에서 월등합니다. 편성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져 있는 게 이은우를 중심으로 권우주하고 한명주가 10기 동기생입니다. 한임식하고 이종필은 11기 동기생. 여기에 김문용하고 유연정은 14기 동기생입니다. 이은우하고 이종필은 과거 또 워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은우가 실력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유현정이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현정 전혀 대단했어요. 타정부터 때렸는데 막판 뒷심 부족으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만 타정부터 자신감 있게 끌었다는 거 요즘 유현정도 선행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은우 앞에서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은우는 앞선에서 힘을 써주는 선수가 있으면 직선에서 짧게 가져갑니다. 후미에서 또 저쪽이 나올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거리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을 활용해 나갈 4번의 직선 취입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점에서 경제 중심은 4번을 활용해 4번을 활용해 나갈 6번을 활용해 나갈 4번의 직선 취입발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을 활용해 나갈 4번의 직선 취입발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의 뒷자리를 놓고 1번하고 2번 여기에 5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런 편성이라고 하면 한명주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과 비파업이긴 합니다만은 함동주가 이런 편성에서는 컨디션이 괜찮아요.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다가 뒤로 밀리면서 아쉬움을 나겠습니다만 컨디션 괜찮다는 점 이은우하고 또 10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흠이 공략해 나간다면 4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 6번 중심으로 4번,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있죠. 문제는 이은우가 과거 워커에서 훈련했었던 이종필과 연합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유현정이 오히려 이은우의 뒷자리가 앞자리가 아니라 이은우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면서 우승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은우 깝깝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파업하고 또 비파업으로 양분될 수 있기 때문에 유현정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한명주라든지 권우주가 막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고전하게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6번과 5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위하고 6호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그래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은우도 자리 확보해 나간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순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4번, 6번 쪽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4번, 2번을 한번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은 정창권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전일도 그랬고 금요일 날도 그랬고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때려도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득점 높은 정창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광주 박태호하고 문성호는 광주팀이죠. 여기에 최근식하고 권영민은 충청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정창권하고 박유찬은 또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정창권이 연이틀 몸 상태 봐서는 상당히 좀 무겁다는 점에서 시속감적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박태호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호가 때리면 최근식 앞에서 때린 게 아니라 문성은 앞에서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주팀 전법적인 궁합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문성은이
타종부터 때렸어요. 때려서 착승호까지 진입했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태호가 선행감이 떨어져 있는 정창을 상대로 넘어섭니다. 문성은이 막혀 나간다면 최근식도 보면 몸 상태는 좋은데 문성은을 어찌할 밀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태호가 주도록 발에 나가고 문성은이 막혀 나가는 광주팀의 선전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박태호 몸싸움에서 빼앗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전에 박태호는 몸싸움에서 밀려 나갔다가 힘 한번 못 써보고 하위권으로 흘러나고 말았었는데 자리도 빼앗았어요. 승부욕 발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궁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7번, 3번 동반 입상 쭉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최근식 하는 거 보니까 전일도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7번에 흠이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7번과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3번 광주팀 쪽에 7번하고 4번 차선책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최근식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최근식 머리 충분히 가능하죠. 정창건이 때립니다. 정창건이 때리는데 최근식이 정창걸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간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권영민이 마크해 나간다면 권영민도 마크 괜찮습니다. 따라 나서게 된다면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4-1과 4-2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박태호 중심으로 광주팀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한 문성은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자칫 긴 거리 나선다면 문성원도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칩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 4번을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이 쉽지만 않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 자제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선발급 3경기입니다. 득점은 양승용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양승용을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배학성이 경주 강한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승용은 김병도 마크한다 하더라도 배학성 오면 자리에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배학성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봤을 땐 양승용 추입은커녕 따라가기도 급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4번과 2번이 자리 잡고 김병도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4번의 뒷자리를 신영국이 마크해 나가거나 이렇게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병도가 버텨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이 넘어서면서 2번까지 불러들이는 경주가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4번, 2번 주력 승부로 적고 공략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김병도가 때려서 과연 배학성이 지켜줄 수 있느냐, 양승용 때문에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학성 입장에서는 4기 동리세 신영국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7번하고 2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4번하고 1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초반부터 신영국이 배학성이 뒤를 물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4번, 2번 주력 승부입니다. 4번,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배학성하고 양승용이 서로 신경전 펼쳐나가다가 김병도가 그대로 버텨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김병도 머리에 배학성이라든지 김병도 머리에 양승용 정도는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김병도가 시속감 자체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버텨내서 머리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중심이에요. 4번하고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고강종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진욱하고 김기동 자력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과연 고강종이 이들을 상대로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 1번과 7번 사이에 고강종이 자리 잡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사이로 들어가서 경주를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번이나 7번이나 1번 뒤에 고강종이 마크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앞자리 마크한다면 더 깝깝하죠. 끌어내서 받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래저래 고강종보다는 김기동과 정진욱의 우승 다툼 경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시속감적인 면에서는 김기동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도 11초 대 중반 끊어낸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진욱 꾸준하게 성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김기동을 좀 더 세게 보고 싶습니다. 정진욱이 때리고 김기동이 넘어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기동도 잡고 때리면 11초 대 한번 중반 정도 끌어내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고강종이 1번하고 7번, 7번과 1번 글쎄요, 두 선수가 맞춰치기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강종이 이들을 상대로 넘어서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득점은 고강종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정진욱의 고강종이라든지 김기동의 고강종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7번, 1번, 6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딴지 걸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삼복승 한 방으로도 마무리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최영준이 받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영준이 받게 된다면 김기동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을 묶어서 1번하고 6번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가져간다면 7번, 1번, 6번, 3번은 한 방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좀 까다로운 편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성급 결승전 경험이 많은 김일규하고 김현, 이상경이 상당히 좀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유일선도 있고 김영규도 있고 김일권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3명의 선수가 아무래도 힘도 쓰고 저치기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1번, 2번, 3번이 4번, 5번, 6번 사이에 끼기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머리냐가 관건이 같은데,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일규가 김영규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넓게 본다면 박찬수가 충청권 연합까지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이래저래 김일규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서도 결승전에서도 저치기 추입으로 우승까지 찾아 나갔었던 김일규, 연속 입상이 없다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협공세력이 많기 때문에 김일규가 쌍의 중심이자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결승전에서는 잘 때리고 있는 김현이 타이밍 잡고 때리면 김일규가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차 이상경의 몸 상태도 괜찮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 5하고 4, 6입니다. 4, 5하고 4, 6 경주권, 4, 5하고 4, 6 중심을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5하고 4, 6 경주권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박찬수가 때립니다. 근데 4번하고 5번, 6번이 서로 좀 견제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박찬수가 긴 거리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뭐 김일규라든지 김영규, 유일선이 만약에 끌어내서 후미권만 한 명만 건드려 준다면 박찬수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가져가 보게 된다면 박찬수 머리예요. 박찬수의 김현, 박찬수의 이상경을 중심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복승까지만 노려봐도 이번 편성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일규가 다른 결승전보다는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인정하고 5번하고 4번 인정하고 6번의 선정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4번하고 5번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은 그래도 박찬수가 힘으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4번하고 7번을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 또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한 검색하시고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뭐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한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한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부산 교차경주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